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해군 굴기가 한국에 의해 좌절된 상황. 중국이 수십조 원 들여 실패한 첨단 기술을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해내다 동북아 3국 한중일은 최근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스급 구축함은 해상 전투는 물론 핵탄도 미사일과 전투기에 대한 탐지, 추적, 격추, 지상 목표물 타격 등 육해공 전투 능력을 모두 보유한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동북아에서 경쟁적으로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 뛰어드는 이유는 태평양,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해, 서해 등 이 지역을 둘러싼 세 나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투함정이 갖는 전략적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에서 이지스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BMD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재무성이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상자위대가 요구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관련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6년 후에는 총 10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죠.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네 번째 이지스함인 정주대왕함을 진수하였는데요.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SM-6 대공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췄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1800km에 최대 1800여 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할 수 있어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으로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주대왕급 이지스함 2척을 더 확보할 계획을 밝힌 바 있듯 이에 오는 2028년에는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25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올해 초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중국판 최신형 이지스함인 052D형 구축함 등 무려 15척의 함정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변하지 않는 갯대 전략이 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누가 개 아니랄까봐. 미 해군 정보국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55척의 전투함을 보유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360척으로 늘어 미 해군보다 60척이 더 많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해군 팽창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군함은 완성하기까지 높은 기술력과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작이라는 표현 대신 건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건물을 짓는 것만큼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아니 복사하고 있는 수준이죠. 서해를 내외하려는 중국의 대량 군함 건조는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량 군함 건조 뒤에 숨겨진 중국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중국 조선업 경기 불황의 결과라는 것인데요. 지난해 중국 조선업계는 2018년 12월 기준 등록된 253개의 조선소 가운데 약 75%인 190개의 조선소가 한 해 수주 실적이 빵개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200개가 넘는 중국 조선소들이 폐업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소들은 품질 불량과 납기 지연 등 형편없는 신뢰도 때문에 은행권에서 선수금 환급 보증조차 받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중국 군함의 대거 발주가 시작된 시점은 자국의 조선업이 줄 폐업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즉 뒤지고 있는 자국 조선산업을 위해서 대거 군함 발주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동종 선박 수십 척이 검증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에 들어갔으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소가 건조한 중국 군함이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군함의 엔진과 무장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부품 돌려막기가 만연해 오히려 추가로 함정이 더 건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중국의 세 번째 항모는 얼탱이 없는 이멀스 사출기에 보일러 동력치기라는 희대의 짬짜면 항모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에 그에 따른 전단도 만들어야 하니 052D형 같은 구축함을 단계적 개량 계획 없이 건조하고 있는 것이죠. 군함은 매우 많은 무기와 장비들이 복잡하게 엮어있는 기기로 군함 건조 경험이 매우 풍부한 미국조차도 새로운 군함을 한 척 개발하면 초도함을 만들고 2-3년의 테스트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낸 뒤 후속함을 만듭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조선 인프라를 갖췄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국은 처음 만들어본 군함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완성하는가 하면 초도함과 후속함 여러 척을 동시에 착공해 진수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군함은 당연히 온갖 결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해양굴기의 핵심으로 불렸던 개차반 052C형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의 국제해군 훈련 림팩에 참가해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며 30%라는 사격 명중률을 선보여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고정 표적이었는데요. 당시 두 번째 참가한 중국은 이제 제대로 된 해군력을 보여주겠다며 총 5척이나 보내는 위력을 과시했는데 오히려 자국 해군력의 실체만 드러내면서 이후 림팩 훈련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고 패권이 어떻고 하지만 결국은 쪽팔려서 못 나오는 건데요. 반면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다국적 연합함대의 기함을 맡았고 이어진 함포 사격에서 최고의 명중률을 기록해 탑건의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다국적 함대를 이끌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 원정 강습단장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걸 한국이 해내자 배알이 꼴린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대 훈련에 참가하는 건 위험한 행보라며 소국다운 면모를 보여줬죠. 2016년 이후 중국은 림팩 대신 중러 해상연합훈련에만 참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망신을 당한 공호의 C형을 대대적으로 보완한 공호의 D를 파견했는데 이건 또 기관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해 무려 3일간 함의 동력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해외 매체 보도에 달린 인도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무지한 사람들 그만 웃어라. 이건 말이야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야. 마치 제니십처럼 매우 은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실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중국형 스텔스 기술이지 라고 하였죠. 명중률 30%를 기록한 공호의 C형과 인도형 표류성 공호의 D형 모두 같은 레이더 타입 346형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타입 346은 중국 해군의 함대 방공용 대형 A사 레이더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AN-SPY 1에 대응하는 중국군의 레이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AN-SPY 1이 한 면당 6톤인 반면 346형은 11톤으로 특출나게 무겁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전부 7,000톤 이상급 함정들에 장착되는데요. 무게는 같지만 탐지거리와 출력이 같다는 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중국산 레이더에는 구형 갈륨비소 반도체 숫자가 사용되고 출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더 부피와 무게를 대폭 증대시킨 것이죠. 이에 상대적으로 무장, 승조원, 타치기와의 공존 등 설계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스텔스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해군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21일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적인 수준의 선박용 S대역 300W급 지라갈륨 전력 수자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지라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수자로 쓰이는 실리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빨라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활용성의 높은 기술의 특성상 소자의 구매와 활용, 처리 등에 대한 제한이 많아 일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첨단 기술이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 일본밖에는 개발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개발된 S대역 300W 지라갈륨 전력 수자는 기존 8.4W/mm 수준의 상용 지라갈륨 반도체 수자 성능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밴드는 2에서 4GHz의 UHF, SHF 주파수 대역을 말하는데 주로 장거리 대공 표적 및 탄도탄 탐지 추적용으로 사용되기에 군함 레이더로 장착되곤 합니다. 이에 한국형 차기 이지스함인 KDDX의 A사 레이더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독보적 성능의 레이더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DDX에 탑재될 다기능 레이더는 세계 최초로 한 개의 플랫폼에서 S밴드 레이더와 X밴드 레이더가 동시 운용되는 규전용 듀얼밴드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장거리 S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 추적용 X레이더 2개가 동시에 통합 마스트에 장착되는데요. 듀얼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상호 전파 간섭 문제와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 안에 2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는 파격적 결단을 내렸죠. 이 기술적 모험이 성공할 경우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기 배치가 아닌 통합 마스트라는 데에 더 주목할 만한데요. 복잡한 레이더 구조물을 줄여 피탄 면적이 대폭 줄어들고 스텔스 능력이 향상되며 레이더가 모두 한 구조물에 모여있어 정비성이 용이합니다. KDDX 레이더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하나시스템은 S 및 X 밴드 레이더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피하 식별기 등 탐지 센서와 VHF, UHF 등을 통합 마스트에 탑재해 그야말로 첨단 전자전의 끝판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미국도 포기한 기술인데요. 미국은 S와 X 밴드를 통합하기 위해 AMDR XX 사업을 추진했으나
레이더 증설뿐만 아니라 발전기 증설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공식적으로 사업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존 최강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주말트도 원래는 로키드 마틴의 S밴드 레이더인 AN-SPY-4를 탑재해 듀얼밴드 레이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어렵다 판단되어 취소한 바 있죠. 한국은 2030년대까지 6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각 3개의 기동전단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6척의 전투함은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2척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으로 이는 서해를 내외하려는 중국의 해군 굴기를 저지할 강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눈부신 방위산업 성과에 중국 관영 매체인 CCTV는 한국의 무기 수출은 앞선 5년보다 210% 늘었다면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 무기는 대포, 훈련기, 군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웬일로 칭찬하나 했더니 그 뒤에 바로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 장비는 대다수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특유의 제조 능력으로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까내리려는 속셈인데요. 그러면서 한국 무기 대부분이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도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만큼 한국 무기가 잘 팔리면 미국 방산업계도 이익을 낼 수 있어 미국이 지지하는 것이고 이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 무기라 봐도 무방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소리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보잉 7879 항공기에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후방동체, 연장날개 등 5개의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데 중국 논리대로라면 보잉 7872 한국 항공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국제 왕따인 중국이야말로 타국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남의 나라 기술을 탈취해 무기를 만들고 있는 중국은 자기 자신이나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똥 묻은 개가 중국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